시계열 분석을 하는 뉴럴 네트워크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RNN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Recurrent Neural Network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좀 더 개선한 LSTM 모델 이렇게 두 가지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선은 오늘은 그 부동산 원에 들어가면 주택 매매 가격 지수라는 거를 매달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주택 유형별로도 발표를 하고, 이제 종합으로도 발표를 하는데, 제가 우선은 그, 종합주택 유형에 해당하는 요 엑셀 데이터를 다운을 받았고요. 데이터 보시면은 최초 작성 연도가 이제 1986년부터 돼가지고, 이제 월간 단위로 그다음에 뭐 조사 주기 나와 있고요. 이게 지금 시군구 단위로 데이터가 엑셀로 만들어지고요. 보니까 2003년인가 뭐 그때부터 이제 데이터가 나오고 2020년인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표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RNN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코드를 열어보시면 제가 위에 요 폰트를 설치를 해야지 나오더라고요. 한글이라.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넣어놨고요. 요거 까신 다음에 이유는 모르지만 원타임을 다시 시작하셔야지 한글이 나오더라고요. 네,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한글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데이터 용량이 크지 않아서 그냥 기세 같이 올려놨습니다. 월간 매매 가격 지수 엑셀 파일이고요. 누르시면 지금 데이터라는 판다스 구조체로 그 저장이 되고 그거를 이제 그 테스트하고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나누고 데이터를 보시면 한글이 깨지네요. 어떻게 한글이 깨지네요. 똑같이. 네. 이게 지금 그 제일 위에 있는 데이터를 요 파란색이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셋, 그 다음에 빨간색이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네, 구성을 해놨고. 구성을 해놨고, 그 다음에 요거를 데이터를 변경을 할 건데, 보시면 학습 데이터셋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데이터가 일렬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렬로 돼 있는데, 시계열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제가 이제, 12개월치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13개월 차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출력 데이터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시프트 하면서 데이터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 나가면 학습 데이터 셋이 만들어져요. 데이터 셋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을 거치면 이제 12개의 12개월치 학습 데이터가 총 206개 구간으로 데이터셋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개는 시군구가 25개라서 25개 데이터셋이 만들어지는 거고 요 1이 그 다음 달, 그러니까 12개월치의 데이터 흐름을 가지고 다음 달 데이터가 얼마인지 맞추는 형태로 데이터를 구성을 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한 달씩 이동하면서 이렇게 이제 빨간색이 출력 데이터, 종습 변수가 되고 파란색이 입력 데이터, 입력 변수가 되는 형태로 이렇게 한 달 한 달 진행될수록 똑같은 데이터가 하나씩 이렇게 푸시되면서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덴스 레이어 우리 공부했고요. 그래서 덴스 레이어는 완전 풀리 커넥티드라는 걸 이해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봐야 되는 게 CNN은 이제 이 커널 필터 단위로 이렇게 묶여지는 걸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순환신경망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은 여기 보시면 입력 순서대로 들어와서 그 순간의 데이터,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희가 한 구만 딱 선택해서 한다 그러면은 그냥 데이터 하나죠. 데이터 하나가 들어오는데 그 데이터가 어떤 가중치들에 의해서 이렇게 묶이잖아요. 묶이고 실은 히든으로 아웃풋이 되는 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하게 그려서 제가 이렇게 손으로 다 그렸어요. 손으로 일일이 다 누르면서 그렸어요. 약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만약에 1월 데이터가 우리가 인풋으로 들어오잖아요.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인풋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1월부터 12월까지 한 번에 인풋으로 넣을 거잖아요. 넣을 건데 그럼 기존에 우리가 덴스 레이어 생각하면 W가 12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W 하나를 나눠 쓴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가중치를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1월 데이터가 인풋이 되면 H0은 그냥 임의의 보통 뭐 0이 아닌 숫자, 뭔가 이제 숫자 하나를 아무거나 지정해요. 얘는 학습될 가중치 대상이 아니에요. 이 H0은 그냥 랜덤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학습이 안 되고 이 값하고 이 X1하고 이렇게 합쳐지는 이 과정에서 W1과 W0라는 가중치가 두 개가 생깁니다. 이게 우리가 학습 대상이에요. 저희가 백프로포게이션 하면서 학습해야 되는 건 이 두 개랑 요 B라는 값, 요 세 개가 우리한테는 학습해야 되는 대상이고 문제는 이렇게 돼서 나온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하면 H1이라는 히든 값이 나와요. 근데 이 값이 다시 다음 순서한테 요 H0 역할을 하면서 얘가 들어가집니다. 들어가지는데 여기에도 W0, W1, B가 있잖아요. 동일한 가중치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드 포워드 하면서는 요 가중치 3개로 내가 인풋 값을 100개를 넣든 그러니까 만약에 100개월치 데이터를 인풋을 해가지고 그 다음 달을 예측하겠다 하더라도 요 W1, W0, B는 딱 3개만 씁니다. RNN 1 모델에서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커런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같은 가중치를 계속 쓰기 때문에 리커런트라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 3개 가중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전달까지의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냐면 이 H1이라는 데 저장이 됩니다. 이 H1에 저장된 과거의 흐름 데이터와 내가 이번 달에 발생한 데이터를 합쳐서 다음 달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정상성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건 랜덤 워크가 아니에요. 이전에 있던 데이터와 이전에 있던 맥락을 합치면 내가 다음 순간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코프 프로세스도 아닌 게 이 히든에 계속적으로 과거 데이터를 계속 겹쳐와요. 겹쳐오기 때문에 과거의 맥락을 다 갖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이벤트를 전달하면 그걸 가지고 다음 달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 예측하는 W1, W0, B라는 패턴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맥락으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12개를 입력하더라도 내가 학습해야 되는 거는 똑같은 데이터, 이 3개 가중치만 학습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최종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의 노드로 끝납니다. H10이라고 하는 히든 노드 하나로 끝나요. 그러니까 RNN 만약에 여기 보시면 RNN 심플 RNN 원 모델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럼 딱 이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원 모델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은 인풋이 12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즈는 넘어가고요. 심플 RNN을 하면 이 한 개에 의해서 가중치는 딱 3개만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딱 3개의 가중치만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 RNN이 끝나는 시점에 뭐가 있냐면은 끝나는 시점에 얘 하나 남아있어요. 얘 하나. 얘 하나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노드는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덴스 레이어로 만약에 하나 있겠다라고 하면은 덴스 레이어는 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일로 연결되면서 가중치가 요거 연결하는 가중치랑 요 B2라고 하는 절편값 요 두 개밖에 안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 파라미터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가 두 개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모델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RNN을
RNN의 요 숫자를 더 높인다라고 하면은 요거 값들이 그 개수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렬로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리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는데 어쨌든 히든이 여기 여러 개가 생기기 때문에 이 히든하고 X하고는 이제 풀리 커넥티드 돼야 돼서 가중치는 이제 좀 많이 늘어나긴 해요. 늘어나긴 하지만 논리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계열 데이터가 들어오면 여기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시계열의 맥락을 H라는 것들을 통해서 계속 맥락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맥락을 연결해 줘서 여기까지 보내고 마지막 데이터까지 들어왔을 때 요 노드를 보통 요 노드를 우리가 이제 그 컨텍스트 밸류라고 하나요? 네. 그 맥락 값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시계열 흐름의 맥락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데이터. 이걸 만약에 RNN을 여러 개 2차원으로 구성을 하면은 2차원 평면 안에 어딘가에 점이 될 거예요. 그게 시계열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한 거고, 그 마지막은 결국에 여기는 똑같아요. 플래튼 해가지고 우리가 그 최종 목적 값을 찾아내듯이 이 맥락을 전달해 줄 테니 네가 이걸 가지고 뭘 표시하시오 라는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요거를 다 쓰는 경우도 있어요. 요걸 다 써가지고 얘를 예측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모델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차이인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심플 RNN이라고 하면 마지막에 요거 하나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델이고 여기 배치 노멀라이즈라는 게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인풋 데이터 값이 어쨌든 0에서 1 사이의 값을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게 학습에 좋은 이유가 가중치들이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뭐 시그모이드나 이런 데서 이제 베니싱 이슈를 좀 줄이기 위해서 노멀라이징을 하는 게 좋은데 이 안에 배치 노멀라이즈라는 그 레이어 자체가 있어요. 근데 이 레이어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은 노멀라이즈 하려면 뭐 해야 되냐 생각해 보면 그냥 평균에서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평균과 표준 편차를 임의로 넣어주지 않고요. 이 배치 노멀라이즈라고 하면은 배치 단위 데이터로 그것도 학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학습돼야 될 가중치 셋으로 바라보고 이 4개의 가중치를 통해서 노멀라이징을 하는 공식으로 변환을 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이것도 당연히 과거 우리 처음에 뉴럴 네트워크 할 때 생각해 보면 편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습을 해보면은 보시면 이제 로스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0번 데이터가 무슨 구였더라? 한글이 위에서 깨져가지고. 네, 강북 지역 도심권 종로구예요. 종로구 시계열 데이터를 지금 보시면은 인풋 데이터도 이제 하나의 시계열이니까는 종로구 그 가격 지수 12개월치를 받아서 그 다음 달 하나, 12개월치 받아서 그 다음 달 하나 이걸 쭉 학습 데이터로 주고 그 뒤에 이제 마지막 2022년 데이터는 예측 모델로 넘긴 거예요. 얘는 학습에 주지 않고 예측 모델로 넘긴 거고 그래서 학습된 결과로 이제 추론을 시켜보면 네,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검정색이 학습 데이터셋의 종속 변수고 파란색이 지금 최근 2022년 데이터예요. 지금 주택값이 올해부터 이게 쭉 빠지고 있기 때문에 시계열이 지금 다 깨집니다. 이게 작년에 했을 때 되게 아름다웠는데 올해는 해보니까는 다 못 맞춰요. 뭘 넣어도 안 맞아요. 제가 주말에 하다가 막 금리까지 넣었는데 못 맞추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이상한 시장에 살고 있고 어쨌든 이 빨간색은 입력 데이터를 주고 그 다음에 추론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은 이제 테스팅 데이터에서 입력 데이터를 주고 추론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올라간다고 얘가 표시를 하는데 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 시계열을 넣을 수도 있지만 데이터 자체를 여러 개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 25개 시군구를 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다 넣어가지고 분석을 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들 서로 간의 관계들도 이 안에서 밝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그 뭐 강남구가 오르면 송파구가 따라오른다든가 이런 현상들도 이 안에서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5개를 다 넣은 모델을 만들어 보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모델을 안 넣었죠. 보시면은 이제 여기 심플 아래는 20개만 해도 여기 보시면 920개로 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인풋 값이 25개인데다가 그 다음에 아래는 히든 노드 자체도 이제 20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두 개가 풀리 커넥티드 되면서 개수 자체가 확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결과물은 심플 RNN의 마지막 결과물은 아까 얘기했듯이 20개의 히든 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제가 만약에 덴스 50개로 풀리 커넥티드 하자 그러면 이제 20 곱하기 50 해서 이제 1000에다가 50개의 빗값이 있으니까 1050개의 이제 가중치가 생기는 거고, 그걸 다시 줄여서 덴스로 하되 난 예측도 25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웃풋을 25개로 만들어 주시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25개 인풋을 받아가지고 1개 아웃풋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25개 시군구의 과거 데이터를 쭉 시계열을 묶어가지고 난 강남구만 예측할 거야 라고 바꾸셔도 되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측도 가능하고, 이것도 학습해보면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로스가 막 쑥쑥 줄어들죠. 여기서 더 안 줄어들더라고요. 그럼 다시 추론을 하고 결과물을 출력을 하면 보시면 이제 그 RNN만으로도 요 분홍색은 과거 데이터를 이제 학습된 데이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요 마지막에 이제 요 상승분이 지금 미래 데이터 2022년 데이터를 전달 인풋을 해줬을 때 올라간대요.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죠.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 다 꺾여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과거의 시계열성을 계속 이제 추종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뭐 아무리 거기에 이제 가중치가 많다 하더라도 데이터 자체 내재된 데이터가 다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RNN 모델의 장점은, 우리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장점은 아시다시피 조립식이라는 거죠. 조립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25개 시공구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라든가 아니면 외생 변수들, 뭐 해외의 어떤 주가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다음 뭐 우리 경제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뭐 M1, M2 화폐 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다 넣으시면 그게 만약에 이제 어떤 저기 시계열 차이가 좀 있다 하더라도 그 맥락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추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데이터들을 더 많이 섞어보면 좀 예측력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RNN 모델이에요. 되게 단순한 개념이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뉴럴 네트워크를 가장 잘 조립해서 만들 수 있는 시계열이고, 이 RNN 모델을 응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 시계열 맥락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